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대 어느 날 그 제비꽃을 본 이후에 눈앞에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대자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에게 아름답게 느껴지거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죠. 도대체 단풍 시즌이 됐다고 단풍 구경 가는 사람은 왜 가는 거지? 꽃 구경을 가는 사람은 도대체 왜 가는 걸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런 걸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똑같이 이미 있던 자연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느낌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대상인데 거기서 좋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쁜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살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무심하게 마음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울음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아름다워서 이건 극락세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환희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짧게 그런 마음은 지나가고 바로 저 원수 같은 느낌이 들고 막 화가 나고 막 소리를 뻑뻑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확 열릴 때는 그 아이가 우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기쁠 수 있어요. 아이가 우는 것은 또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어느 날은 내가 이해심이 넘쳐나고 어느 날은 아주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목탁이나 요령 같은 불교 용품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상호를 보고 우리 불자들이라면 좋은 느낌을 느끼겠죠. 근데 혹시나 불교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되게 싫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에 좋거나 싫은 느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나눈 다음에 좋은 느낌은 취하고 싫은 느낌은 버리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줄은 모르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별것 아닌데 드리는 이유는 이 느낌에 속아서 이게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애와 취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 괴로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이 느낌의 단계에서 눈이 색을 접촉할 때 곧바로 일어나는 그 느낌의 단계에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수념처라고 했듯이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좋다거나 싫다고 해석하기 이전에 혹은 미리 좋다거나 싫다고 해석이 됐더라도 그 느낌을 해석을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끌려가고 쫓아가던 마음을 잠시 멈춰 세워두고 그것을 그대로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우울한 느낌이든 좌절스러운 느낌이든 그 느낌에 막 끌려갈 때는 우울해 죽겠어 이러는데 잠시 멈춰서 그 우울과 함께 100% 그 우울과 함께 있어줄 거야. 이 외로움과 함께 있어줄 거야. 이런 선택을 제3의 선택이죠. 좋거나 나쁜 것을 취하거나 버리는 선택이 아닌 이런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제3의 선택을 하고서 그것을 경험해주고 직면해주고 그것과 같이 있을 때 한번 스스로 실천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우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찾으려고 눈을 딱 뜨고 직면하면 도저히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한 크기로 있는지 그걸 알아야 어떻게 손을 써볼 텐데 손을 써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만져지지도 않고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것을 지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멈추고 보았을 때 그 느낌의 진실과 맞닿을 수 있게 된다.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혹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괴로워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꼭 내 편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집착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내게 되지 않았을 때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괴로운데 그게 진실이냐? 이것을 정면으로 이제
마주해 보는 것이 공부란 말이죠. 마음 공부다. 직장에서 내가 평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은 집에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혹은 자녀의 내가 좀 싫어하는 모습이 됐든 맨날 게임만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딱 만났어요. 접촉했어요. 접촉하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남편이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면 곧장 화부터 나죠. 이게 이제 업식의 작용이에요. 또 먹었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서 화가 날 준비가 딱 되어 있단 말이죠. 아이가 게임을 하자마자 내 마음속에 벌써 이 싫은 느낌이 딱 자리하고 그 느낌이 싫은 느낌으로 자리하면서 그게 견고하게 내 마음이고 내 느낌이라고 생각되고 그건 싫은 거야. 저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는 견해가 딱 쥐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가만히 보세요. 자신의 하루 동안 내가 보는 대상, 듣는 소리,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접촉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접촉할 때는 막 집착이 올라오거나 어떤 것을 접촉할 때는 막 거부감이 올라온다면 그때가 아주 좋은 이제 마음 공부의 순간입니다. 즉 절에 가서 선방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 좌선이고 윗바사나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 미세하게 올라오는 느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 특별히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싫은 느낌, 이게 올라오는 이 순간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걸 놓치면 이제 여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거든요. 수의 취로 계속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 거기서 우리의 거대한 괴로움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대상을 딱 마주하자마자 그 접촉하는 순간에 수념처, 느낌, 감정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대로 느껴주고 이걸 이제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맨 느낌으로 느껴준다. 끌려가지 않고 그 느낌에 끌려가면서 싫은데 그래 느껴줄게 하고 느껴주는 게 아니라 그 싫다거나 좋다를 해석을 잠시 멈추고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그냥 맨 느낌으로 허용해주고 경험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업습으로 경험은 많은 경험들이 업이 되어 가지고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 있는 업을 업습이라고 불러요. 습관이 되어서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즉 내가 예를 들어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뭐 술 담배를 피우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럼 그 모습을 내가 10년, 20년 보아왔다 보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자동으로 예를 들어 남편은 일 때문에 아니면 중요한 어떤 일 때문에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일에 더 매진해서 늦게 온 걸 수도 있거든요. 또 부득이하게 또 한 잔 마실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안에는 지금의 특별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습으로 쌓아왔던 취해왔던 것, 그래서 제가 오취온이라고 한다 그랬죠. 수상행식이라는 이 마음작용을 수온을 취해버려요. 취착해서 쌓아놓는단 말이죠. 내 안에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수온이 취해져 가지고 수취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화가 나는 이유예요.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 싫은 느낌이 곧장 애욕과 취로 옮겨가져서 싫은 마음, 거부감, 막 화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 이렇게 살아서 내가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뭐예요? 그냥 남편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남편이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이고 그냥 어떤 한 존재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내가 쌓아왔던 것을 진짜라고 믿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번 내 안에 있는 이 취해져서 있었던
오치온으로 취해져 있던 이 상을 가지고 색안경처럼 걸러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내는 매일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 남편을 단 한 번도 진짜로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내 남편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남편이라고 취해져 있는, 오취온이라고 취해져 있는 이미지, 개념, 모양, 업장, 업습, 그것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개념과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개념과 살고 있지 실제 남편과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똑같은 자동 반사적인 업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아이를 보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욱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노보살님들은 예를 들면 며느리를 보자마자 특정한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좀 반발심이 올라온다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도반을 만나도 어떤 도반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좀 싫어하는, 찡그려지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업장, 이 장애, 내 안에 모여있는 이 모양들, 켜켜이 쌓아놓은 이 업장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망상을 맨날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걸 실제라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신기한 점은요, 어디를 가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즉 쉽게 말해, 남들과 이 회사에 가면 이 회사에서 자꾸 부딪히고, 저 회사에서 가면 저 회사에서 자꾸 부딪히고, 누구랑 만나도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꾸 부딪히니까 너무 이 회사에서 일하기 힘드니까, 혹은 이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힘드니까 딴 학교로 전학을 시키거나 딴 회사로 이제 옮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면, 조건을 바꾸면 이런 일이 없어지겠지 하고 조건을 바꾸는데, 신기하게도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싫어서 딴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 동네에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동일하게 평하게 될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이사를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왜 새롭게 시작이 안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바깥 경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켜켜이 쌓아놓은 오취온의 업장, 나라고 내가 허망하게 쥐고 있었던 허망한 착각의 망상들, 분별들, 켜켜이 쌓아온 이 느낌의 어떤 쌓임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색안경으로 걸러서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세상,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이대로 완전한 세상, 사실은 이대로가 불국토일 수밖에 없는, 아무 문제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삽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극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하다못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던 그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서 실험용 쥐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주 인권이 완전히 유린당한 최악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한 생각 딱 보니까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그 최악의 상황이 갑자기 행복한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최악의 죽음 직전을 앞두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내가 이 괴롭다라고 했던 이것은 내 마음으로 쌓아놓은 것이었구나, 이것은 실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던 거죠.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은 괴로워. 내 인생은 막 서글퍼. 나는 자꾸 힘든 일이 자꾸 내 인생엔 자꾸 생겨. 남들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처럼 돈을 좀 더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남들처럼 아내가 좀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좀 가정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이 조금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온갖 조건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건 속에 행복이 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쌓아놓고 있는 오추원이라는 다발, 이것이 문제였던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스님. 스님 말도 들어보니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음을 바꾸면 행복하기도 하죠. 요렇게까지는 생각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이게 전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수락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쌓아놓은,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이면 도일체 고액한다.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 이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기만 해도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진다 라고 했거든요. 그 단초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느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법에서 몸을 관찰하는 게 첫 번째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 중엔 처음으로 나오는 게 수념처거든요. 신수심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본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언제 봐야 되나요? 내가 내 안에서 좋다거나 싫다는 느낌이 들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나서 그걸 막 더 갖고 싶을 때, 이게 대상도 좋고요, 생각도 좋고 느낌도 좋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좋다는 느낌이 일어나서 그걸 더 갖고 싶을 때, 이게 경계구나. 이것이 바로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좋거나 나쁜 경계가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경계가 오면 나는 행복하고, 싫은 경계가 오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행복하고 나쁜 상황이 주어지면 불행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외부적인 조건 속에 행불행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조건이면 행복했다, 나쁜 조건이면 괴로웠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내 주인을 삼아왔어요. 조건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조건을 추구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추구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그 경계를 보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마주하고 그것과 직면하기를 선택할 때, 허용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느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귀로 듣는 소리도 어떤 소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서요. 그러니까 윗집에서 꿍꿍 뛰는 소리가 소름 끼치기 싫어서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소리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가게 만들까요? 그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듣기 싫은 소리야. 근데 그 소리에 성품이 있습니까? 좋은 성품, 싫은 성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윗집에서 뛰는 게 정말 나쁜 느낌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말이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내가 그렇게 취했을 뿐입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향기, 싫은 향기, 좋은 맛, 나쁜 맛,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거는 내가 그렇게 취해서 그런 것이지, 그거는 우리를 행복하거나 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그 친환경 이런 거에 막 쉽게 말해 꽂혀 있을 때는요,
막 비싼 뷔페집에 가서 막 먹는 그런 거보다 그냥 단순한 심심한 이 유기농 야채 하나를 먹는 게 정말 더 행복했어요. 오래오래 씹어 먹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 그것이 좌절감까지로 넘어가느냐 말이죠. 취착심으로까지 넘어가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무언가로 전락하게 만드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리를 하면요. 오늘은 이제 느낌에 대해서 먼저 봤어요. 즉 분별망상을 여의면,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분별망상에서 끌려가는 이유는 첫째, 느낌이라는 분별망상의 원재료가 되는 첫 번째 마음, 이게 바로 수온, 느낌,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 감정이 일어날 때, 특히나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그 느낌과 하나가 되어주고, 그 감정과 싫은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 느낌을 그냥 느껴주는 공부, 그게 이제 마음 공부의 첫 번째 수념처의 수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직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수온, 감정과 이제 느낌을 이제 다스리는 공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각, 상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